안녕하세요. 한림고등학교 구어진입니다. 최근 입시 제도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관련 용어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그 정의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입시를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대입 관련 상식이라는 주제로 폭넓게 다양한 주제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인 2026학년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변수 분석과 전략을 세워보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 대입에서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 고3 수험생이 10%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5개 주요 대학의 수시평균 경쟁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험생들 사이에 극도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둘째 지표를 살펴보면 AI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등 미래 유망 전공으로는 강력한 쏠림 현상이 발생해 합격선이 수직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망 전공 지망 시 과거 데이터 이상의 치열한 경쟁과 상향된 합격선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능 유연화에 따른 이른바 사탐런 현상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연계열의 과탐 필수 지정이 일부 대학에서 폐지되면서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해 사탐에 응시하는 이과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 단계에서 이들의 수도권, 상위권 이공계열 교차 지원이 발생했죠. 하지만 대학들은 이공계열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강력한 방어 기제를 쳤습니다.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과탐 응시자에게 3에서 6%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했고 서울대나 의약학 계열은 과탐 응시 필수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그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산점 장벽에 부딪혀 합격률이 급감하였습니다. 섣부른 과목 전향, 즉 사탐런은 목표 대학 합격의 치명적인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7학년도 과도기를 거쳐 2028학년도 개편안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대입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신 평가 방식과 수능 체제입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상대평가 중심으로 1등급이 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8학년도부터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1등급 누적이 10%, 2등급 누적이 34%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능체제 역시 과목별 유불리가 존재했던 선택형 수능에서 28학년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공통평가를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과와 이과가 완전히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거에는 정량과 정성평가가 혼재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성평가가 극대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심층 면접이 도입되고 무엇보다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조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내신 5등급제로 인해 1등급 학생이 10%로 양산되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증대로 수험생들의 하향 안전 지원 심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제도 속에서는 단순히 내신 등급만 믿을 것이 아니라 통합형 수능에 대비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정성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전공 자율선택제, 흔히 말하는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회일까 함정일까? 라는 딜레마에 있는데요. 학생의 적성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요 대학들은 정원의 10% 내외를 전공 없이 통합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표면적인 이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대폭 확충해주고 입학 후 1년간 충분한 전공 탐색 기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2학년으로 진학할 때 100% 자율적인 전공 선택권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무전공의 구조적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쏠림 현상입니다. 2학년 진학 시 컴퓨터, 경영, 미디어 등 특정 인기학과로 인원이 집중되어 내부 경쟁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소속감이 부재하고 적응에 실패하면서 일반 학과 대비 중도 이탈률, 즉 자퇴 등의 비율이 약 5배가량 높게 발생했다는 뉴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는 전공 자율 선택제에 무작정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성향과 진로 목표에 비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전역의 핵심 전략으로 화려한 서류보다는 진짜 역량을 드러내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 요소가 구조적으로 아주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능력인 학업 역량,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인 진로 역량, 그리고 협력, 소통 등의 학교 생활 질적 태도를 보는 공동체 역량, 이 3대 핵심 역량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만 화려하고 실제 객관적 학업 능력이 결여된 학생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면접이 강화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업적 깊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단순한 내신 정량 평가는 지양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업 역량을 검증하는 정성평가 반영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1등급보다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가, 학업 역량은 어떠한가 등의 질적 수준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립대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상향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졸업생, 즉 N수생의 변수도 있습니다. 성균관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 지원 자격을 재수생을 비롯해서 졸업생에게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높은 졸업생과 경쟁이 불가피해진 만큼 고3 학생들은 과거 내신 입결표에만 의존한 안일한 지원을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통합형 수능 도입과 정시체제에서도 학생부 정성평가를 반영함에 따라 정시 지원 학생일지라도 선택 과목 전략이라든지 세특의 깊이를 심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대입 변수를 바탕으로 요약해보자면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선택 과목입니다. 내신 하락을 우려하여 수강생이 많고 쉬운 과목만 선택하는 획필성 선택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목표라는 대학과 전공이 제시하는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지망생이라면 위계가 있는 과학 과목이라든지 심화 과목 수강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대학은 단순한 점수의 높낮이보다 관련 학문에 도전하는 태도, 그 자체를 학업 역량의 핵심이자 과제 집착력의 증명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간 융합을 시도하시고 이를 통해 수치화된 심화 탐구 역량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능과 내신의 조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능과 내신을 분리하지 말고 상호 보완을 통한 융합적 전략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학력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